자, 첫 번째 나오는 지수법칙.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별반 차이는 없어. 자, A, B가 실수고, 그리고 지수에 들어가는 애들이 자연수. 그랬을 때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그러면 밑에서 곱했을 때 지수끼리는 더하지.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곱하기 했으니까 이제 나누겠지. 그러면 이거 이제 m하고 n하고 크기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을 했잖아. m-n 하고 계산을 할 때는 언제였냐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클 때. 그 다음에 m하고 n하고 둘이 같게 되면 같은 수로 나누는 거니까 1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반대로 뒤에 거가 더 크다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갖다 뺀 거 분의 1하고 분수꼴로 써줬었지. 자, 일단 여기만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a제곱은 a가 2개, 그리고 a 세제곱은 a가 3개, 이렇게 곱해진 거니까 결국은 a가 5개. 이 5라고 썼던 게 뭐였냐면 앞에 들어간 요 지수 둘이 더한 거, 이렇게 계산됐던 거지. 그 다음 나누기에서 썼던 거는 예를 들어서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분모에 들어가는 게 a가 3마리,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는 게 a가 5마리. 그래서 요 3개씩 짝지어서 딱 끼고 나면 남은 게 a 제곱하고 나오는데, 얘가 뭐였냐면 5 빼기 3 한 거였다고. 앞에 지수들끼리 갖다 뺐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이거 뒤집어진 거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걸 거꾸로 쓰는 거겠지. 그러니까 분모에 a가 5개가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는 a가 3개가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 약분시키고 나면 남은 게 a 제곱분의 1 하고 나온 거라고.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자, a의 m제곱 요놈의 n제곱 해라. 그러면 괄호 안팎에는 곱해주지. 이거를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을 거니까 a n제곱에 m제곱하고 바꿔 쓸 수 있다고. 그 다음 네 번째, a, b에 통으로 n제곱 돼 있다. 그러면 각각 n제곱씩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 분수꼴로 돼 있는 거 b분의 a의 n제곱이다. 얘도 마찬가지. 분모의 n제곱, 분자의 n제곱, 단 분모는 0이 아닐 때, 뭐 이렇게 계산했던 거지. 자, 여기서 체크할 게 여기 지수가 자연수일 때야. 됐어? 자, 넘겨보면 7번에 이제 지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수가 정수가 될 때.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건데 지수의 범위가 확장이 됐다고. 자, 여기에서 쓰는 게 일단 정리해보자. 지수에 들어가는 m하고 n이 정수라고. 자, 그때 1번 똑같아.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얘는 a의 m 플러스 n제곱.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핵심이야.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하라고 했을 때 얘는 그냥 갖다 빼면 돼. 아까처럼 막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생각하고 분수로 만들고 이런 거 없어. 그냥 갖다 빼면 된다고. 자, 괄호 안팎에 있는 애들 그대로 갖다 곱해주면 되지. 얘는 a의 n제곱에 m제곱. 그 다음 네 번째, a, b의 n제곱, 통으로 n제곱하고 씌워놓은 거 각각 이렇게 분배하듯이 나눠서 써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분수꼴로 나와 있는 애들 얘도 마찬가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다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이거 하라고 했을 때 아까 썼던 게 a의 5-3 제곱분의 1 하고 a 제곱분의 1 하고 썼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냅다 빼겠다고. 3-5 이렇게. 그러면 a의 -2제곱 하고 나오는데 얘네가 둘이 같은 값이란 이야기야. 되겠어? 자, 그 위에 생각해봐. 그러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 둘이 똑같은 거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방금 나누기 하면은 지수끼리 뺀다 그랬잖아. 그러면 a의 m-m일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a의 0제곱 되겠지. 맞아? 이거를 원래 우리가 계산하던 대로 생각을 해보면 a의 m제곱 곱하기 a m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이거 똑같은 거니까 약분되고 뭐가 나와? 1 나오겠지. 결론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단 조건이 있어. 밑에 들어간 애는 0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0의 0제곱 이런 수는 없다고. 대신에 그걸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의 0제곱도 1이고 루트 2의 0제곱도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0제곱도 1이라고. 되겠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숫자가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a분의 1은 여기 방금 봤지? 분수로 써져 있던 애가 지수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하고 쓸 수 있는 거고 a의 n제곱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a n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괄호 안팎에 곱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야. 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다. 그럼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이다.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런 거라고. 자 그러면 4분의 1이다. 그러면은 4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지? 근데 4가 2의 제곱이잖아. 이거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럼 뭐야?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분수인 애들을 지수로 바꿔준다? 그러면 지수가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내려가서 이번에는 지수가 뭐가 되냐면 유리수가 되고 있지.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해도 똑같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나눗셈에서 지수를 자연수만 쓸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본 거를 이제 확장해서 유리수 아니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해서 쓰면 그냥 계산 자체가 이제 조금 더 편해진다 이런 거지. 자 A는 양수, B도 양수, 그리고 지수에 들어가는 애들 얘네가 유리수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똑같은 내용은 m 플러스 n제곱. 그 다음 두 번째 m제곱 나누기 n제곱 해라. 그러면 m 마이너스 n제곱. 그 다음 세 번째 A의 m제곱의 n제곱. 그러면 A의 mn. 얘는 n제곱 하고 나서 m제곱 하는 거랑 같다고 해. 그 다음 네 번째 AB의 n제곱이다. 이거 분배해 주는 것처럼 따로 뜯어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b분의 a의 n제곱이다. 그러면 b분의 n제곱 분의 a의 n제곱. 마찬가지 분모는 0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한 내용들을 한 방에 정리해 놓은 게 여기 한 지수를 자연수 범위, 정수 범위, 유리수 범위, 실수 범위로 확장을 하고 있지. 그때 미세 조건은 처음에는 그냥 0만 아니면 돼 했는데 뒤에 이제 유리수, 실수 조건으로 가면은 얘네가 양수일 때만 본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뭐 없어. 지수 법칙 똑같이 쓰고 있던 거라고. 그 다음 그 앞에 자 이제 너네가 앞에서 중학교 때 안 배웠던 내용이면서 여기 이 단원에서 이제 가장 뭐라 해야지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 여기야. 2번, 3번, 4번 내용이야. 자 이것도 예시 먼저 봐볼게. 중3 때 루트 배울 때 했던 이야기야. 자 뭔가를 제곱을 했어. 얘가 10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네모는 얼마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하고 썼지. 맞아? 이 네모를 뭐라 그래? 10의 제곱근.
맞아? 이 첫 줄에 쓴 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x제곱은 10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을 풀었고 그 방정식의 근이 요거 나왔다는 이야기야. 뿔마 루트 10. 그걸 우리가 10의 제곱근이다 하고 썼지. 맞아? 자, 이거를 이제 좀 확장을 해볼게. 근데 네모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지수를 확장을 하는 거야. 생각해봐. 자, x의 세제곱이 10이래. 그러니까 뭘 세제곱하면 10 나오는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수의 범위 내에는 없어 사실은. 근데 그런 수가 존재는 할 거 아니야. 그지? 그 x를 뭐라고 한다? 뭐라고 쓰겠지만 그거를 10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방금 썼던 이런 형식으로 쓴다면 루트가 들어가겠지. 근데 요렇게 써. 세제곱근 10. 이게 이거랑은 달라. 3루트 10하고는 달라. 이거는 3 곱하기 루트 10인 거고 우리가 쓰는 거는 요 루트에 이 꺾이는 부분 여기에다 쓰는 거라고. 세제곱근이란 이야기야. 그럼 이거 한 번 더 확정하면 4제곱에서 10 되는 애도 있겠지. 그러면 요 x는 뭐라고 쓴다? 4제곱근 10이라고 쓴다. 그리고 요거는 10의 4제곱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요 제곱근은 사실은 2제곱근이겠지. 그거를 1제곱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지가 지 자신이니까. 그래서 디폴트 값을 2제곱한 거에서 찾고 있다 보니까 요걸 안 쓰고 그냥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그럼 숫자 더 키워도 똑같다는 이야기야. 5제곱근, 6제곱근, 7제곱근 이런 식으로 쓸 거라고. 되겠지? 자, 이거를 일반화하면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제곱근 구하라고 했을 때는 뿔마 붙여가지고 루트 10하고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하고 두 개를 찾았잖아.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 쓴 애들은 뿔마가 하나도 안 붙었지. 붙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붙인다면 둘 다 붙이는 게 맞을까? 아니면 한 놈만 붙을까? 둘 다 안 붙을까? 뭔가 있겠지? 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이자 이런 값들을 찾는 방금 이런 내용이 나왔던 그 뭐라 해야지? 이걸 좀 시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3번이랑 4번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거야. n이 짝수일 때, 4번은 n이 홀수일 때 하고 나와. 그러니까 n이 뭐냐면 여기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 지수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눠져. 그러니까 총 다 해서 4개의 케이스가 나와. 그 문제에서는 4개의 케이스를 다 물어볼 거야.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첫 번째 뭐 해볼까? 쉽게 제곱해 볼게. 자, x의 제곱이 아까 봤던 거 x의 제곱이 10이라고 해보자. 자, 이거는 방정식이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얘는 근이 몇 개 나와?
큰 두 개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런데 요 방정식은 내용이 뭐냐면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1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둘이 연립해 놓은 거야. 연립 왜 해? 교점 찾으려고. 그렇지? 그러면 두 함수의 교점의 x값이 뭘 알려줘? 요 방정식의 실근을 알려주지. 맞아? 그래서 그 실근 개수를 알고 싶은 거라고. 자, 그러면 그래프 생각해 볼게. y는 x제곱이면 아래로 볼록인 원점이 꼭지점인 2차 함수 이렇게 갖다 그렸을 거야. 그때 y는 10이면 x축보다 위에 이렇게 갖다 그리겠지. 그때 만나는 두 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근 개수는 몇 개다? 두 개다. 이런 거지. 자, 이거는 배웠던 거 가지고 생각해 보라고 지금 여러 개 갖고 온 거고, 실제는 무조건 제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4제곱, 6제곱, 8제곱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키워서 생각해 보자. 자, x의 4제곱이 10이래. 그럼 얘는 근이 몇 개 나올까? 그렇지. 4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근은 4개가 나오는 게 맞아. 자, 근데 얘도 y는 x의 4제곱이라는 함수랑 y는 1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랑 얘네들의 교점을 찾는 거겠지, 연립해서. 그러면 요놈의 실근은 몇 개냐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4차 함수 중에서도 3창, 2창, 1창 상수항이 하나도 안 붙어있는 꼴랑 요 x 4제곱만 있는 애기는 그냥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실제 그래프는 똑같지 않아. 곱한 값이 다르니까 당연히 그래프 다르게 나오겠지. 근데 개형은 그 포물선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갖다 그려줄 거야. 물론 이거보다 더 뾰족하진 않고 사실 몽톡해야 돼. 그 냄비 받침처럼 여기가 좀 판판한 부분이 나와. 그렇지만 아무튼 아래로 볼록인 부분이 뭐냐, 일직선은 아니야. 그래서 그냥 2차 함수처럼 생각해 주면 된다고. 여기에다가 y는 10 하고 갖다 그렸어. 그러면 마찬가지 교점이 2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실근은 몇 개다? 2개다. 문제에서 근 개수랑 실근 개수랑 다 물어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때 y는 10하고 만났던 요 두 교점에 x값이 있겠지. 이거를 우리가 아까 x제곱이 10이었던 애기는 원래 뭐라고 썼냐면 루트 10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0 하고 썼잖아. 이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은 플러스 4제곱근 10인 거고 왼쪽은 마이너스 4제곱근 10인 거라고. 되고 있지? 자, 그러면 짝수 지수의 양수 결과물이 나오는 애들 다 본 거야. 그러면 x제곱 했는데 마이너스 10이 나온대. 자, 그럼 얘는 근이 몇 개일까? 얘도 2개지. 2차 방정식이니까. 자, 얘는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10이랑 둘이 연립했겠네. 그리고 마찬가지 얘네 교점의 x값을 찾고 싶어. 그때 실근이 몇 개 나오냐 이걸 묻는 거라고. 자, 그러면 2차 함수는 똑같지. 꼭지점이 0,0이고 아래로 볼록이 4개. 그지만 얘 y는 마이너스 10은 x축 밑에다 갖다 그려야 돼. 그러면 교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실근이 없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10이다. 얘의 근은 4개가 맞아. 근데 y는 x의 4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10이랑 둘이 연립해보면 그래프를 봐보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포물선에다가 y는 마이너스 10이 x축보다 밑에 이렇게 그려져. 만나는
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없다고. 그러면 얘도 실근이 없다는 이야기야. 연계라고. 이거 생각하는 건 간단해. x를 제곱했어. 근데 음수가 나와? 그런 실수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생각해봐. x의 12제곱. 얘가 마이너스 3 나오는데 이거의 근은 몇 개? 12개. 그 중에서 실근은 몇 개? 없다고. 되겠지? 자, 그래서 x의 n제곱은 a가 되는 x 중에서 실근의 개수는 몇 개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y는 x의 n제곱이랑 y는 a랑 둘이 연립한 거고, 자, 요놈의 근의 개수는 n개야. 근데 얘는 이제 교점을 찾아보면 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생각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x축보다 위에,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x축보다 아래에. 그러면 이때는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다고. 근데 a가 양수면 실근이 2개가 나온다고. 그때 두 개의 값이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하고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개념으로 두 개가 나온다고. 자, 왼쪽 거는 n 제곱근 a, 오른쪽 거는 플러스 n 제곱근 a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됐어? 그 다음 오른쪽. 자, 이번에는 n이 홀수인 경우 여기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홀수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얘를 먼저 봐보자. x의 세제곱이 10이다. 그러면 얘는 근이 몇 개? 3개. 그럼 y는 x의 세제곱이랑 y는 10이랑 연립을 할 거야. 그때 실근이 몇 개 나온지 보자 이런 건데, 자,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포물선 여기에서 요 한쪽을 절반을 뒤집어 깐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야. 이게 생각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냥 쭉 펴가지고 1차 함수 생각하면 돼. 어차피 나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개형만 뽑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y는 10하고 갖다 그려서 만나는 교점만 찾을 거니까. 자, 그럼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교점이 한 개네. 그러니까 실근이 한 개겠지. 이때 요 x값은 세제곱근 10 하고 쓰겠지. 자, 그러면 x의 세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10 나오는 거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y는 x의 세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10이랑 둘이 연립을 할 거고, 마찬가지 얘네들의 교점을 본다고. 그때 이 교점이 실근의 개수고. 자, 그러면 그래프는 똑같겠지.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10 하고 갖다가 그렸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교점이 한 개 생기네. 그러면 실근이 한 개란 이야기야. 자, 그때 요 x값은 방금 썼던 요 규칙대로 간다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10 하고 쓰겠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는데 이거 i로 바꿔 쓸 수 있나?
그건 우리 제곱근에서만, 세제곱근에서는 이야기가 달라. 대신에 이게 가능해. 홀수 제곱근 애들은 요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세제곱근 10 하고 쓸 수 있다고. 이거 똑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보통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해. 안에다가 마이너스 쓰는 것보다는. 그러면 x의 n제곱이 a다 라고 했을 때 요놈의 근은 n개, 자 얘는 y는 x의 n제곱이랑 y는 a랑 둘이 연립한 거고 얘네의 교점이 실근의 개수다. 근데 요놈 그래프가 1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했을 때 여기에 y는 a를 갖다 그렸을 때 a가 양수면 x축 위에, a가 음수면 x축 아래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때 만나는 교점은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실근이 한 개다. 그때 오른쪽의 길은 n제곱근 a라고 생각하면 되고 왼쪽의 길도 n제곱근 a라고, 단지 그 a가 여기서 음수였던 것 뿐인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근이 몇 개냐, 실근이 몇 개냐 뭐 이런 걸 다 물어볼 거야. 그리고 그 값이 얼마냐 여기까지도 물어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 그래프들을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래프를 주진 않아. 너네가 알아서 그리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이거야. 문제 읽고 이 방정식을 쓸 수 있으면 문제 절반은 풀렸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게 네 가지야. 짝수 제곱근, 홀수 제곱근,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양수랑 음수랑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일부러 숫자 헷갈리지 말라고 10 이런 걸 갖다 집어넣은 거야. 뭐 해봐야 2, 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지수 들어가는 거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꼭 공부들 해두시고, 그 다음 여기 거듭제곱 가지고 계산할 때 필요한 성질들인데 이것도 그냥 배웠던 루트 가지고 생각해보면 조금 더 간단해. 자, 첫 번째 n제곱근 a 요놈을 n제곱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게 a 나온대. 자, 예를 들면 이거 배웠던 거 생각하면 루트 10은 여기, 자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루트 10은 여기 꺾이는 부분에 2가 생략된 거야. 우리가 쓰는 루트는. 그러면 요놈의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 10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제곱하면 10 되는 수를 갖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제곱했다고 그러면 10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이야기야. 하나 더. 그러면은 세제곱근 10, 얘는 세제곱하면 10 되는 수인 거잖아. 이거를 세제곱했다고 그럼 뭐 나와? 10 나온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n제곱근 a, 얘가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지. 그래서 n제곱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결과가 a 나왔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그러면 얘가 루트 껍질을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얘네도 마찬가지 배웠던 거 갖고 생각해보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5다 곱하기 루트 5다. 그러면 루트 15 하고 썼잖아. 얘가 루트 안에다가 3 곱하기 5 계산한 결과물이었단 말이야.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야. 단지 그 이제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조금 달라졌을 뿐인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간 얘가 뭐냐면 n제곱하면 a, b가 되는 수지. 그래서 얘를 n제곱 해볼 거야. 그러면 a 곱하기 b 하고 나오겠지.
그 다음 n제곱근 a에 m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a의 m제곱에 이렇게 루트 껍데기를 갖다 씌운 거랑 같다란 이야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루트 5에 세제곱을 한다. 그러면 5에 세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랑 같다고. 그럼 얘가 뭐냐면 n제곱하면 a의 m제곱이 되는 수지. 그러면 얘를 n제곱 해볼게. 그러면 괄호 안팎에 있는 애들은 자리 바꿔도 되는 거니까 n제곱근 a에 n제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m제곱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 결국 그냥 a인 거지. 그래서 a에 m제곱 하고 나온다고. 그 다음 네 번째, 분수꼴로 되어 있는 애기들, 얘네 한꺼번에 루트 씌워도 된다라고 하는 거. 또 마찬가지, 우리가 루트 5분의 루트 3이다 그러면 루트 5분의 3이다 이렇게 쓰지. 이거랑 같은 이야기야. 그 다음 다섯 번째, 껍데기가 두 번 씌워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m하고 n하고 둘이 곱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5에다가 루트를 한 번 더 씌웠다.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게 2가 생략됐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6제곱근 5하고 쓸 수 있다고. 그 다음 6번에 mp제곱근 그리고 여기는 mp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약분하는 것처럼 둘 다 나눠주면 돼. 그래서 n제곱근 a에 m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뻥튀기 시켜서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자, 예를 들면 루트 5의 세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2가 생략된 거니까 얘를 20제곱근 하고 키운다면 5의 30제곱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야. 반대로 이렇게 뻥튀기 되어 있는 거를 약분하듯이 줄여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넘겨서 요 뒷페이지에서 핵심은 이거야. 6번이랑 8번이랑 얘네 이용해서 계산 문제 풀 거야. 자, 분수지수. 그러면 아까 이것도 비슷한 건데 a의 n분의 1제곱, 얘는 n제곱근 a하고 바꿔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a의 n분의 m제곱이다 그러면 n제곱근 하고 a의 m제곱하고 바꿔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예를 들어서 그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갖고 해보자. 루트 10이다 그러면 여기 위에 2가 생략된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10의 2분의 1제곱 하고 쓸 수 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2다 그럼 얘는 뭐라고 쓰겠어?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세제곱근 25다 그러면 얘는 25의 3분의 1제곱이야. 근데 25가 뭐냐면 5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5의 3분의 2제곱이야 라고 쓸 건데, 뭐에 주의하면 되는 거냐면 결국은 요 앞에 들어간 애기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숫자가 커지건 어쩌건 간에 결국은 그 루트 앞에 들어가는, 루트 위에 들어가는 요놈이 요 지수의 분모 자리에 들어갈 거라고.
이것만 자리에 안 헷갈리고 그대로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얘가 갖고 있는 건 그대로 분자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원래 갖고 있는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되고 있어? (3에) 헷갈리는 거 써볼까? 자, 3 세제곱근 3이다. 자, 이걸 뜯어서 보면 3 곱하기 세제곱근 3이야. 그럼 이걸 지수로 바꿔주면 앞에 3은 3의 1제곱이야. 그 다음 세제곱근 3은 3의 몇 제곱이야? 3분의 1제곱이야. 자, 밑에서 곱하고 있어. 지수끼리 뭐 해야 돼? 더하겠지. 그러니까 3의 3분의 4제곱이다. 이렇게 쓰겠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한다고 해야 된다고. 정리됐지?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11번에 이제 계산하라고 나오는 애들인데, 자, 제일 안쪽에 있는 9분의 4가 3분의 2의 제곱이네.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해놨지.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4분의 9제곱 해놨지. 이게 여러 개 써져 있을 뿐인 거지. 괄호 안팎에 있는 지수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그냥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2에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4분의 9 이거 하는 거라고. 자, 그럼 얘네 다 곱하면 2하고 2하고 4하고 약분될 거고 3하고 9하고 한번 약분될 거니까 지수는 마이너스 3 남고 끝이네. 그러면 3분의 2에 마이너스 3제곱이야. 이거를 뭐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돼. 이거 이제 순서대로 생각을 할 때 요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생각해주면 좀 더 편할 수도 있어. 자, 요놈의 세제곱을 계산을 하고 마이너스 1제곱을 마지막에 하겠다고. 그러면 3분의 2의 세제곱이면 얼마야? 27분의 8이지. 요놈의 마이너스 1제곱이래. 그러면 생각해봐. 아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였다고? 2분의 1이었다고. 맞지? 3분의 1은 그럼 뭐였다고?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었다고. 그러면은 여기 써져 있는 요놈이랑 요 3분의 1은 3분의 1이 1제곱인 거니까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분수가 된다 그랬잖아. 그게 뭔 말이겠어? 역수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3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그러면 2분의 3 되는 거라고. 역수 취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놈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역수라고. 8분의 27. 요 중간 과정이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27분의 8, 9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뒤집어진 거라고. 되겠지? 뭐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그거 분의 1이라고 쓴다는 이야기야. 그것만 기억해주면 뭐 뒤집고 말고 이거는 헷갈릴 이유가 없지. 그 다음 밑에 2번에 자, 얘네는 이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81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빼기 요거 라고 써졌어. 자, 얘네 연산되냐 바로? 특징이 뭐야? 3분의 1제곱? 그럼 3분의 1제곱 딸려는 애들은 밑이 같아? 위 또 달라. 그럼 연산돼? 안 돼. 그럼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뭔데? 달라. 그것도 연산돼? 안 된다고. 어쩌라는 소리야.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묶어 뭐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연산하라고 주면 이런 식들이 나와. 모양이 거지같이 생겼어. 뭔 소린지 모르겠어. 뭐 하라는 건지.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거는 너네가 아는 곱셈공식 모양인지 생각해 봐야 돼. 여기서 곱셈공식 또 건들 거거든. 그 다음 두 번째, 곱셈공식 모양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내가 뭔가를 해줄 건데 그거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쪽이 아니라 잘게 쪼개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유리한 게 많아. 그러니까 숫자 뽀개버리겠다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 한 것처럼. 왜? 준 숫자가 24, 소인수가 2하고 3, 얘는 3, 얘는 모르겠는데 뽀개보면 어쨌거나 2 들어가 있으니까 짝수면 2의 거듭제곱이 들어가 있겠지. 뭔 상황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숫자를 뽀개보는 거라고. 자, 그러면 4는 일단 2의 제곱, 그 다음 24는 8, 3의 24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요거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 81은 3의 4제곱, 그거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 곱하기 5는 별로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 다음 192는 얘는 2로 나누면 얼마?
298에 2612 맞지? 이걸 한 번 더 2로 나누면 얼마? 48이네. 48은 16 곱하기 3이지. 그러면 요 수에는 2가 몇 번 들어가 있다? 6번. 그리고 4만원. 그냥 쓰기 싫어서 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해본 건데 모르겠으면 그냥 소인수 하면 돼. 해놓고 보니까 우리한테 3분의 1제곱을 줬던 애들은 전부 다 소인수가 2 아니면 3인 거라고. 되겠지? 자, 이걸 다 풀어 헤쳐서 써줄게. 자, 이거를 분배하듯이 풀어주면 2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 곱하면 2의 1제곱, 여기까지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 뒤에 따라온 애기는 3의 3분의 4제곱, 그 다음 빼기 5 곱하기 얘는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됐겠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항은 안 줄었고 3개야. 더하기 빼기 기준으로 보고서 생각해보면 얘네 공통점이 뭐야? 그 공통으로 묶으려고 뭘로 묶어지냐는 이야기야. 그러면 남은 게 얘는 2의 세제곱, 여기는 3의 1제곱이 남았겠지. 그리고 뒤에 오는 애기는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제곱이 남아있겠지. 그러면 3의 3분의 1제곱은 일단 모르겠고 가로 안에 있는 거 정리해보면 8 플러스 3 마이너스 20인 거네. 얼마? 마이너스 9 맞지? 괄호 안에가. 그리고 3의 3분의 1제곱은 뭐라고 써? 세제곱근 3이라고 쓴다고. 그 다음 3번에 보고 있으면 루트 겁나 많이 들어있지. 이런 애들이 시험에서 맞으라고 주는 계산 문제의 기본 폼이야. 루트가 잔뜩 들어가 있어. 그 이야기는 헷갈려라가 아니라 이거 정리 잘 해봐라 라는 이야기라고. 자, 안쪽에 거부터 봐보자. 얘랑 얘랑 지금 둘이 곱해져 있네. 그러면 요거는 A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 얘는 A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요거는 이거의 껍데기를 하나 씌워놓은 거야. 2분의 1제곱. 그 다음 분모 여기도 안에부터 A제곱, 내가 뭐 계산할 거 없지. 거기에 요 껍데기는 3분의 1제곱 된 거고, 거기에 다시 껍데기는 4분의 1제곱 하고 씌워놓은 거야. 그럼 가로 안에가 얼마야? A에 미시 같아. 지수끼리는 더해야지. 얼마야? 6분의 5제곱이지. 요놈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 요 가로 안팎에 아까 다 곱한다 그랬잖아. 그럼 얼마? 약분 안 할게. 12분의 2제곱. 약분을 안 한 이유는 분자에도 똑같이 12분의 어쩌고 하고 나와서.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정리 다 끝났어.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생각해봐. 아까 A의 제곱, A의 5제곱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 분자 지수에서 분모 지수 갖다가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돼. A의 12분의 5제곱 마이너스 12분의 2제곱. 그러면 12분의 3 약분하면 4분의 1는 뭐라고 써야 돼? 네 제곱근 A라고 쓴다고. 이렇게 쓴다고 해서 답이 틀렸다고 하진 않을 거야. 근데 객관식 보기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을 거니까 너네가 왔다 갔다가 돼야지 알아본다고. 다 풀었는데 객관식에 보기에서 못 찾아갖고 틀리면 억울하잖아. 그 다음 밑에 12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곱셈공식 이야기야. 아까 곱셈공식 나온다 그랬잖아. 자, 앞에 가로 두 덩어리만 봐보면 A의 4분의 1제곱 똑같고 B의 4분의 1제곱 똑같고 얘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러면 얘 뭐 쓰라고 준 거야?
합쳤으라고 준 거겠지. 그러면 A의 4분의 1제곱의 제곱 빼기 B의 4분의 1제곱의 제곱이야. 그럼 뭐야?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이겠지. 그 다음 여기에다가 얘 하나 더 곱하라고 준 거지.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 그러면 마찬가지 합차되겠네. A의 2분의 1제곱의 제곱이고 그 다음 B의 2분의 1제곱의 제곱이고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 하고 끝나겠지. 이런 게 바로바로 안 보이면 치환해도 상관은 없어. 자, 요 밑에 얘기는 생각해봐. 여기는 A의 3분의 1제곱, 여기는 A의 1제곱이야. 뭐 한 거냐면 A의 3분의 1제곱을 세제곱하면 A의 1제곱하고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만약에 요 놈을 X라고 치환을 하고 얘를 Y라고 치환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을 X 마이너스 Y로 나눠라 라고 준 거겠지. 그러면 분자는 X 마이너스 Y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XY 플러스 Y제곱 그 다음 분모는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된 거니까 얘네 약분하고 이것만 남겠지. 그러면은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2제곱.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답 이렇게 쓴다고 해서 아무 하자 없어. 연습해야 되니까 바꿔보자고. 자, 이거 뭐라고 쓸까? A의 3분의 2제곱 세제곱근 A의 제곱 지수에 있는 분모를 신경 쓰라 그랬지. 더하기 그 다음 얘는 세제곱근 A 세제곱근 B 그 다음 마지막 거는 세제곱근 B의 제곱 이렇게 쓴다고.